네, 첫 번째 종목 동국 제강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23,000원에 비중은 25%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구간 손실이 제법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철강주들은 뭐 중국의 감산 정책 때문에 흐름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뭐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3월 달까지 또 이제 동계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좀 청정한 하늘을 좀 보여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위상을 좀 높이고 싶어 이런 흐름 때문에 좀 이 발전을 좀 제한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감산 때문에 우리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수급상의 문제죠.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가 수급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평선들이 다들 이제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내가 23,000원에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시세가 한번 나고 눌림목을 주고 있죠. 이게 이제 완화가 돼야 돼요. 근데 바로는 상승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 120선 이게 61선이고 이게 120선이고 이게 240선인데 이평선을 차례로 지지를 받습니다. 정배열, 바른 배열. 무거운 이평선은 아래에 있고 가벼운 이평선은 위에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차례대로 조정을 받아요. 여기 보시면 11선에서 조정받죠. 21선에서 조정받죠. 61선에서 조정받고 올라가죠. 120선에서 조정받고 올라가죠. 그런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물론 재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도 섹터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241선 여기서 지지 라인을 확보할 거예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241선 지지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 120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시고 반등을 하면 한 3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 일단은 비중을 뭐 절반 이상은 좀 줄여주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W게임즈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74,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자, 금요일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온 종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알체라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좀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W게임즈가 뭐 회사채 수요 예측 결과 뭐 70억 신청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게임주들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K 게임주들이 잘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회사 뭐 단기 악재로 인해서 약간 눌림목을 줬는데 자, 이 종목은 일단 당분간은 이것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다만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외국인 기관들은 보면 오히려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타 법인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은 매도 기준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이 경우는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음 주에는 21선 언저리에서 브레이크는 걸어주고 주후반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그만 반등이 나와도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아요. 왜냐하면 대량 거래가 터졌고 특히나 이 새로운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고 가고 또 단기 악재가 있으면 그걸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급락하기보다는 21선 언저리에서는 지지 라인을 확보하겠지만 바로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 반등되면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 근데 반등의 고점을 우리가 이제 어느 지점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 한 75,000원 전후라도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서 주 초에는 이걸 브레이크를 걸고 주 중반이나 주 후반 정도 반등이 나올 테니까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좀 상황에 맞게 비중을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로 줄여주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19만 원의 비중이
50% 상당히 또 많이 들고 계시는데요. 최근 보면 계속해서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내려와 있네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삼성전기는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수익성 개선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뭐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폴더블 쪽이나 아니면 기타 제품에 대해서 중국양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뭐 성장성도 담보가 되고 다 좋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지금은 추세가 좀 흐트러졌잖아요. 이게 월봉 흐름인데 20개월 선의 지지 라인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는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내 종목이 빠지게 되면 어느 때 반등이 나올 건가 이걸 생각한다고요. 근데 쉽게 생각했을 때 나는 스윙 투자자다. 그러면 이 파란 굵은 선 있죠. 21선이 흔들리게 되면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 달 11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죠. 그럼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11월 달이 되고 21선에 안착이 나와야만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면 여기 한번 보시죠. 방금 그런 게죠. 이 파란 굵은선 20선이 꺾여서 흔들리면 이 지점부터 해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한 달 후에 20선에 안착하고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반등하면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1선, 121선 근처까지 반등하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조정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이 넘어야만 반등이 들어오고 반등이 들어오면 61선이나 121선 올라오면 매도 욕구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 가격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한 1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가격은 이제 그때 상황에 보면서 21선, 61선을 가지고 61선, 120선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X 세미콘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108,200원에 비중은 30% 정도 들고 계시는데요. 자, 최근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LX 세미콘은 실적도 좋아지고 또 배당 메리트도 있습니다. 해서 배당 수익률이 뭐 높을 것이다, 6.4%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의 뭐 수급도 뭐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종목이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약간은 매도를 해주잖아요. 최근에는 뭐 계속 샀었는데 매도를 해주면서 눌러줬는데 이건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죠. 항상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으면 실적이 좋아진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 이 종목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급락하지는 않고 다시 재차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응집하는 구간인데 근데 일봉상에서 보면 여기서는 21선에 아까 흔들렸으면 한 달 정도 걸리고 20선에 안착해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라고 해야 될 정도로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21선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앞으로 1, 2주 사이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올라가면 정고점 언저리에서는 좀 물량을 줄여주시는데 이 정고점 있죠. 그러나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도 30%니까 한 10%는 비중을 줄여주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대신 기간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때 뭐 배당 수익률도 좀 높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으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아타바이오요. 앞타바이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6,400원에 12%요. 56,400원의 비중이 12% 정도. 지금 네. 손실 중이신데 어떤 점이 좀 많이 답답하실까요? 예, 얼마쯤까지 상승이 될까 싶었어요.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네. 좀 회복이 될지에 대한 부분 상담 좀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얼마 전 무상증자를 통해서 상승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자, 뭐
재료는 이 종목이 뭐 당뇨병성 신경성 치료제 또는 뭐 고체화물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특허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눌림목을 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종목이 과거의 앞타바이오지 지금은 앞타바이오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가기는 쉽지는 않다 해서 지금은 이제 눌림목을 좀 주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당장은 쉽지는 않고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파동 이론을 뭐 이제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어떤 이평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모양을 이제 가지고 좀 쉽게 표현하는데 이 60선이 횡보를 하게 되면 항상 저들이 한 번씩 흔들고 갑니다. 흔들고 가는데 21선, 61선을 짧게 데드크로스를 하고 돌아섰다가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데 횡보하는 60선을 짧게 데드크로스 만들고 골든크로스 만드는 이런 모습이 고구마의 모양하고 똑같다 해서 이런 패턴이 나와야만 움직임이 나와야만 상승을 한다 그러는데 이미 주가는 지금 절반 정도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21선이 이렇게 돌아설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61선을 골든 크로스를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반드시 61선에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음봉이 두 개 떨어졌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음봉이 멈추고 양봉이 하나 생기고 이 60선 위로 올라서면 된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21선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최근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 눌림목을 주는 관계에 있는데 한 1, 2주는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 2주 사이에 20선만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 2주는 참자. 대신 여기서 4만 원을 혹시라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 종목이 탄력이 둔화되면서 좀 시간이 걸리니 그때는 조금 꼭 비중을 좀 조절하신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BH. 네, 테크윙이요? 참, 테크인. 네.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9,600원, 비중은 20%야. 19,600원이면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전에 좀 높은 가격 먹고, 좀 손실 보고 또 다시 들어갔대요. 예. 예전에 좀 근데 사셨다가 손실을 예. 좀 보고 나가셨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예. 앞으로 얼마나 좀 움직일 수 있을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송관준 대표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7, 8월까지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조정 흐름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이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또는 반도체 여팡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은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향한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고 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막상 가석방이 됐지만 특별하게 투자를 하거나 뭐 아주 공격적인 단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반도체 여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여팡은 일단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좀 움직임이 좋아져야 되고 그래야만 반도체 소부장들은 움직임이 좋을 텐데 지금 계속 하향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장은 이 종목이 좀 수급은 좀 좋지 않다. 다만 이 종목은 뭐 미래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시세가 뭐 수직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조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주식을 어떤 성장성이나 실적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왜 안 올라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수급의 논리에서 보시면 좋아요. 누군가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좋게 받고 그 주가가 올라가니 누군가 그걸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 차익 실현을 해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계속 빠지냐 그건 아니고 21선 언더에서는 아래에서는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간이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시되 시간 투자는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쉽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 여기 보시면 이 녹색선이 60선인데 수급선이라고 보통 하죠. 이 60선이 꺾이게 되면 60일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1선이 파란 굵은 선 21선이 꺾여서 조정을 받으니 1시간 한 달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 61선이 꺾이면 3달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죠.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지나야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기다리셔야 되고 반등을 하면 대신 뭐 한 23,000원대라도 올라오면 그때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